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방송, 심야 방송이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좀 약간 일찍 했습니다. 일찍 하고 여러분들 또 내일 또 출근하려면 시야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일찍 좀 당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연휴 동안에 또 쉰다고 또 너무 노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너무 놀면 사람이 좀 처져요. 응? 본인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더라고요. 약간 좀 긴장감 있는 삶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뭔가 확 퍼지니까 뭔가 무기력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 또 한 주도 활기차게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현재 복합적으로 이제 맞물려 있어요. 지금 글로벌 악재. 그러다 보니까 급락세를 계속 이어갔죠. 3,000선 아래로 내려앉은 겁니다. 여기 또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일시적으로 약간 해소됐는데 중국의 헝다발 경기 둔화 리스크도 좀 있고 미중의 무역 분쟁 재점화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흔들려. 여기에 또 미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또 미국 소비자 물가 등도 우리가 주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 전주 대비해서 3.67% 하락해가지고 2,956.30에 마감을 했는데 하여튼 같은 기간에 코스피 지수는 한 5% 내렸습니다. 좀 아쉬웠어요. 참 코스닥 지수는 한 5% 내렸죠. 코스피는 지난 7일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유예 이슈하고 위드 코로나 기대감 이렇게 반등하는 듯 했는데 미 고용 지표 그 경기감의 상승폭을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 증시는 9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미 상원에서 그 부채 한도 일시 증액 합의로 미국의 그 디폴트 우려는 일시적으로 해소됐다는 그런 평이 나오고 있는데 오는 12월 3일 부채 한도를 연장해서 연말께 불확실성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3분기 기업 실적 자신감을 회복할 때는 관련 영향은 약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그 미국과 중국의 9월 소비자하고 생산자 물가는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지표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9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해서 한 0.3% 정도 전년 대비 5.3%로 전월과 유사해가지고 핵심 소비자 물가도 정책 흐름을 예상하고 있고 물가가 전월보다 상승할 경우는 표면적으로 물가 우려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9월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생산 차질, 물류 지연 등으로 공급망 교란 요인을 키운 만큼 한 7, 8월 수준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면은 10월 증시가 증시가 진정세를 되찾는데 기여하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연구원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가능성에도 눈길이 쏠리는데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 대표죠. 그 대표가 중국과 무역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대화가 필요하다고 이제 밝힌 점을 짚어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하고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 그 준수를 압박하고요. 대중 압박을 위해서 신규 수단을 개발하고 있는데 21세기 공정한 그 무역 교범을 만들기 위해서 동맹과 협력하겠다. 그리고 대중국 무역 정책에 대한 전략을 이제 공개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10월에 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기가 쏠리고 있고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재확산 영향이 이달까지는 경기 여건 평가와 관망세로 한 0.75% 동결을 예상하네요. 연내 추가 인상 시세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는 11월 기준금리가 한 1% 정도로 인상될 가능성으로 점쳤어요. 차후에 한국 통화정책은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약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국내 증시는 시장 조정 빌미를 자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는데 최근에 코스피가 과도하게 하락해가지고 조정폭을 일부 회복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망 차질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민감도가 낮은 그 내수주죠. 그 중에 운송, 호텔, 레저, 그 미디어 업종 이게 상대적으로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출 규제에 따른 신용 리스크 불안 가능도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도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하락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발 그 가스 공급을 확대할 가능성에 원자재 가격이 다소 진정되는데
정부의 구체적인 액션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또 미국 소비자 물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여튼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 한 2280에서 3020 정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증권사도 있고, 하여튼 이벤트 뭐 있냐, 12일에 10월 금통이 있고 13일에 9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있고요. 중국 9월 수출입 통계가 나옵니다. 14일에 옵션 만기일이고요. 9월 한국 수출입 물가지수, 미국 9월 그 FOMC 회의록, 9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9월 중국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15일에는 9월 미국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을 꼽고 있는데, 일단은 14일이 화려하네. 14일 한번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이렇듯 우리 코스피는 좀 시원하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힘이, 그런 기미가 안 보여. 기미가 안 보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 전주에 금요일 날 열심히 샀어요. 10주씩 사는 분도 있고, 꾸준히 사는 걸 이렇게 보여주네요. 5주씩. 제가 얘기했죠. 꾸준하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꾸준히 계속 모아라. 모으는 게 최고다. 그 말씀을 드렸고, 잠시 보니까 20주 미만을 많이 사셨어요. 56% 정도 됐고, 그리고 50주 미만은 15%, 100주 미만 8%, 200주 미만 6%, 200주 이상이 14%야. 200주 이상이 14%. 많이 사시는 분들은 또 많이 사고, 또 적게 사는 상처인데, 이 20주 미만도 작은 게 아니야. 보면 여러분들, 한 주에 20주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저점이다 생각하고, 우리 주주들과 우리 구독자분들은 열심히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현상 보이고 있어요. 저렴할 때 사는 게 좋아요. 그 대신 많이 사지는 마시고 그냥 조금씩 사서 모으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적극 추천. 지금 증시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아시아는 나쁘지 않았어요. 니케이도 한 1.6% 올랐고요. 상해가 좀 올라가다 빠졌고 좀 아쉽지만은, 항생지수도 아주 흐름 좋았습니다. 1.96% 올랐고, 지금 유럽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찔끔 오르는데 프랑스하고 현재 독일이 좀 빠지고 있네요. 보니까 힘이 좀 약간 약합니다. 상승의 힘이 약하고 하방으로 좀 약간 쏠리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토요일 날 보니까 좀 빠졌어요. 또 많이 빠졌어. 0.86이면은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또 기대되는데, 오늘도 썩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썩 유쾌하지는 않다. 제가 보니까 오늘도 좀 빠지지 않겠나. 내가 볼 때는 한 0.3% 정도 이내 빠지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3200선이 또 까딱까딱 하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 한번 좀 더 지켜봅시다. 이게 좀 시원하게 좀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기술주들이 상당히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못 쓰고 있다. 지표는 그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금요일날 비슷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미국 달러가 지금 1196원이에요. 좀 이게 많이 올라갔는데 좀 빠져야 돼. 빠져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1200원까지 슈팅할 가능성도 있고, 하여튼 1200까지는 가지 않겠나 한번 봅니다. 1200까지는 한번 찍진 않겠나. 이게 좀 안정화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너무 강세다.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가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요. 지금 국채금리가 갑자기 슈팅을 했어요. 벌써 1.611이야. 1.5대에서 1.6으로 이제 상승을 했다. 급등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좀 불안하죠. 지금 기술주들도 좀 빠질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오르면 안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지금 미국 선물 지수도 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다우는 0.17, S&P가 0.26% 하락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0.39% 하락하고 있고, 러셀 0.2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0.20, 프랑스 0.17, 영국 0.26%, 영국 조금 오르고 있는데, 유로 0.28 빠지고 있고, 이탈리아도 0.5%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약간 좀 안 좋아요. 선물 지수는 좀 안 좋다. 이 여세가 현물까지도 같이 가버리면은 이제는 또 별로 썩 내일도 유쾌한 모습은 안 보이겠죠. 삼성전자 현재 71,500원인데 71,500원 선도 상당히 조금 애매모호한 위치에 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71,500원이 순간 깨지면은 거의 뭐 7만원 선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6만으로 가는 그런 길목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드는데, 하여튼간 7만 선까지는 잘 버텨주면서 방어하면서 이게 좀 상승을 해야 할 텐데,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삼성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주변 여건이 너무 안 좋아 지금 보니까.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66,300원, 뭐 좀 실컷 모르는 게 올랐지만은 뭐 1% 정도. 아직까지도 좀 불안하다. 빨리 66,000원이 아니라 7만 전자로 빨리 가야죠. 가야 하는데 갈 길이 머네요. 멀고 주변의 여건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슈팅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이런 흐름으로 좀 어느 정도 지속되는데 한 11월, 12월까지는 가야 한다. 늦어도 12월까지는 흐를 겁니다. 그냥 저점에서 조금씩 모으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차분하게 대응합시다.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슈팅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급등해가지고 한번 일하고 1억 천금 안 돼. 안 돼. 지금 안 되고 지금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아주 재미없는 횡보와 그 약간 하락의 연속이다. 이거를 즐길 줄 아는 사람만 오시고 정말 즐기기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면은 한번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누구 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 말도 뭐 솔직히 다 필요 없고 본인이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돼. 응? 뭐 바닥이든 멀거든 간에 떠나서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서 내가 투자를 계속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하나도 두려울 거 없어. 그 기업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뜻깊은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해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